내가 누군지 모르나 본데 나 이런 사람이야. 제가 파악을 해본 것만 해도 7조 7천억 원의 예산이 이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이 안 됐는데 이 예산이 편성이 돼서 제출됐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원래 법안이 돼서 그걸 근거로 해야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일단 그 법안 통과와 예산안이 적기에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통과될 법안에 대해서는 만약에 통과된 이후에 한다 그러면 적기를 놓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될 것을 예측을 하고 한 법안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 마음대로 예측을 합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여야 의원님들과 접촉을 해서 법안이 통과될 전망을 가지고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망을 가지고 통과를 위해서 노력했다가 법안이 부결되면 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법안이 부결되면은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조정을? 예산 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잡아놓고 딴 데 쓰지는 않고요?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은 이것이 그 7조 7천억이나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여기 국회법 제93조 2에 의하면 예산이 부수되는 법률안을 예산안에 포함해서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예산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시급한 정책이 적기 수행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가능한 예산안과 법률안이 동시에 통과돼서 합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뭐 행정부 생각이고 저는 법이 통과 안 됐는데 정부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온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중에 지금 제가 파악한 것만 해도 23개 법안에 보면 그 안에 중요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 근로장려세제 EITC 도입을 위해서 조세특례 제한법, 영농기준을 하는 주택금융공사법, 담뱃값 인상하겠다는 건강정책법, 그 다음 로스쿨법, 사회적 일자리 창출위원법, 이런 법들이 지금 야당과 일부 언론과 많은 국민들이 이거 대통령 예산 아니냐 이래 의심하고 있는 많은 법안들에서 법이 통과되기 전에 또 이런 법안들은 여야 간의 이견이 상당히 있는 법안들인데 이거 가지고 예산을 돌림 편성해 놓으면 이거는 국회보고 무슨 입법부가 아니라 통법부고 법이나 통과나 시키라 이런 이야기입니까 지금?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불가피하게 이런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고 예산안을 세우는 경우가 매해마다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죠. 예, 그런데 이것은 국회법에는 예산에 부수된 법안을 하도록 한 규정한 거고, 예? 국회법 어디에 법도 없이 예산 편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다음 연도 예산안 처리에 부수하는 법률안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다음 연도예요? 예, 다음 연도 예산안 처리에 부수되는 법안에 한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거는 예산을 그렇게 편성할 수 있다는 법은 아니죠. 저도 그 조항을 읽어봤거든요. 네네. 그게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할 때 법적 통과가 안 되는데도 그렇게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법조항이? 국회법이요? 그리고 지금 정 총리께서 국회법에 있는 그 조항을 근거로 지금 법 없이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편성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법 없이도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옳다는 뜻은 아니고 이 관행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러한 정책들이 적기에 시행될 수 불가피하지가 않습니다. 그건 불가피하다는 건 행정부 생각이지 국회의 생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EITC 같은 것만 해도 소득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지금 기초생활보장하고 근로장려세제하고 이 형평성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문제가 정리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내년 대선 앞두고 그냥 나눠주는 식으로 이래 하는 데 대해서 하나라당 같은 데서는 분명히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행정부가 법 통과를 전제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그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 가지 개별 법안이 뭐 선거를 인식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 서민들을 위한 하나의 정책이기 때문에 참여정부에서는 뭐 선거를 의식하거나 그래서 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러한 여러 가지 그 법안에 대해서는 좀 국회가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건 정부, 다시 말하지만 그건 정부 생각이죠. 저는 이거 법도 없이 제출된 예산은 정말 행정부가 너무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이건 정말 겁도 없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7조 7천억 원은 국회 예결위가 당연히 이거는 삭감을 하고 만약 필요하면요, 이번 정기국회 소비 통과되면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추경을 편성해서 오는 게 정도 아닙니까? 그게 정당한 방법 아닙니까? 그래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경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저희들의 경우는 아니요, 지금 아니 순수 성리를 따져보십시오. 법적 근거도 없이 어떻게 행정부가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처 장관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총리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제가 기획예산 장관 나중에 가만히 있어요. 네, 제 생각에는 지금 저희들의 경우는 이 7조 7천억 원의 그 예산이 수반되는 법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행정부 생각이고 너무 정부 생각이죠.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법도 없이 어떻게 그걸 합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불효되면 그만 아닙니까? 이게 뭐 국회가 뭐 열린우당이 지배한 국회가 아니잖아요? 답변을 그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총리 생각 말씀해 주십시오.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잘못됐습니다. 그 정상입니까, 이게? 꼭 필요한 것은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굉장히 시대 차원적인 생각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발하거나 남용하는 것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23개 7조 7천억인데 제가 파악한 것만 해도 그게 남발이 아닙니까? 담보사업법 같은 경우는, 건강증진법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미 제출해가지고 이게 안 돼가지고 합의가 안 돼가지고 계속 있는 건데 계속 예산이 올라오고 그 중에 정부가 10월달, 올해 10월달, 11월달 와가 이제 뭐 며칠 전에 상임위에 상정된 법도 있고요. 이게 통과 여부가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이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처리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네,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전자투표 예산 이야기했는데 이게 법 없이 한 예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걱정하는 거는 국가 채무하고 재정 적자입니다. 우리가 최후의 보루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 경우에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결국 국가 재정이고 재정의 건전성이고 또 외환시장에는 외환 보유가 되는 거고 거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저는 감세에 대해서 좀 다른 각도에서 좀 걱정입니다. 우리 정부가 내년 한 해만 살고 뭐 걷어치울 이런 나라 살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이 지나면 후내년이 지나면 그 다음에 계속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지 모르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재정의 건전성, 이 최후의 보루를 유지한다 이런 차원에서 감세가 좀 지나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 또 그다음에 국제기구 사람들하고 다 협의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재정의 그 건전성이 OECD 국가 중에서 상당히 좋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 감세할 여력도 있을 뿐더러 또 우리 경쟁국들과의 그 세율 수준을 비교할 때도 감세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장관께서 만나본 학자들하고 제가 만나본 전문가들하고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만나본 전문가들은 내년, 후내년, 지금부터 내년부터 시작해서 한 2, 3년간 재정 건전성이 급속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으로 경기를 부양을 하더라도 굉장히 이 엄격한 규율과 한계를 지키면서 하는 게 옳다. 예, 그거는 그런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 조세 부담률 증가와 우리
그 잠재 성장률 저하와 상관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관계가 맞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 또 감세 부분을 그 줄이면 재정 지출을 그만큼 더 늘려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래 되면 서로 제로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정 지출 지금 아니죠. 감세를 줄이고 감세를 하지 말고 그런다고 해서 재정 지출을 그만큼 더 늘려야 된다. 이거는 장관의 생각이지. 재정 지출 성수 효과가 만약에 0.1 정도로밖에 안 된다면 그것도 장관께서 그렇게 존중하시는 IMF 보고서에 그래 돼 있는데 그 재정 지출 확대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홍수가 나가지고 막 떠내려가는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다 그러지만 지푸라기 잡는 사람은 다 죽죠. 예? 튼튼한 거 잡아요. 타이어를 잡고 뗏목을 잡고 튼튼한 거 잡아야죠. 이럴 때 재정장관께서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해주시면 누가 해주시겠냐 이 말씀입니다. 재정 건전성이라는 것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경제 전체를 잘 끌고 나가기 위한 하나의 그 수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니 그렇다고 해서요. 재정 앞으로 쓸 일이 무지무지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계가 있는 재정을 가지고 재정장관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꼭 필요한 데만 써야 될까 걱정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함부로 쓰는 것 같아서 이야기고,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가 11월 23일 날 북한이 연평도를 공격했을 때 후보자께서 국방장관이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 당시에 저는 최초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교전 규칙과 자위권을 확실하게 구분하겠다 이 말씀하셨죠? 네. 그러니까 북한이 그날 오후 2시 34분부터 우리 연평도에 무차별적으로 폭탄을 퍼붓는 그 상황을 보고받고 국방장관이셨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말씀은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그 말씀 말고 우리 국민들께서 또 우리 군이 지금 또 김정일과 김정은이 우리 국방장관 답변을 다 보고 계십니다. 예? 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메시지를 한번 줘보십시오. 네.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철저히 응징합니다. 그 어떻게 응징하시겠습니까? 가용한 모든 전투력, 그것이 부족하다면은 합동 지원 전력이 있습니다. 예. 합동 지원 전력까지 투입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문제는 교전 규칙의 문제가 아니라 네. 자위권의 문제다라고 분명히 인식을 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 당시 11월 23일 날 국방장관이 있었다면 대통령한테 이거는 그냥 현장에서 총 한 방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그런 교전 규칙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주권이 유린당하고 우리가 영토가 공격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자위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K9으로만 쏠 게 아니라 F-15K로 바로 때려야 됩니다. 이렇게 건의하셨겠어요? 네.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네. 다음에 도발이 있으면, 무력 공격이 있으면 반드시 지금 하신 말씀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 판단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저는 국군 통수권자의 자격과 능력이고 또 국방장관의 자격과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국방장관으로서 국가안보는 후보자께서 대통령이라 생각하시고 판단을 하고 대통령을 설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대통령께 건의하겠습니다. 대통령께 아까 말씀하신 교정규칙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자위권의 문제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납득 이해할 수 있도록 좀 건의를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요.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자위권을 행사하고 자위권을 발동하는 그게 유엔 헌장이 다 인정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엔 헌장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죠. 네, 없습니다. 1994년 12월 1일 날 우리가 평시 작전권을 갖고 왔습니다. 아시죠? 압니다. 그때 전략지시 1호가 2호로 바뀌고 이때 우리가 16년 전에 평시 작전권을 갖고 온 게 미국의 주한미군 연합사령관의 허락 없이도 동의 없이도 바로 이런 연평도 같은 상황에서 바로 F-15K로 우리가 정밀 타격해서 개머리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걸 하기 위해서 갖고 온 거 아닙니까?
동의하십니까? 이런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거죠. 네. 미국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월 26일 날 천안함 폭침 사태 이후에 5월 24일 날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 나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희생당한 장병들 이름을 일일이 부르면서 추가 도발 시 자위권을 행사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안 지켜진 게 바로 연평도 이 사태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분명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이 교전 규칙, 확전, 전면전 이런 데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예. 아까 말씀 일부 하셨는데요. 천안함을 공격하고 연평도를 공격했을 때 북한이 우리가 천안함을 의뢰로 격침을 시키고 연평도를 이렇게 공격하면 이게 확전이 돼서 전면전으로 갈 거다라고 북한이 생각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말씀은 저는 북한이 전면전을 각오하고 그런 공격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걸 왜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도 전면전이 어려운 상황일 걸로 예측을 합니다. 어떤 근거로요? 북한은 현재 국가적 경제 사정이나 내부의 어떤 정치적 승계 문제나 여러 가지 내부 불안 요소가 있기 저도 때문에 동의합니다. 저도 북한이 감히 전면전을 각오하고 이런 도발을 한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아는 건 뭐냐 하면 확전을 두려워하는 우리들 마음, 말밖에 없고 행동을 못하는 우리 군의 체질, 이거를 알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북한이 그걸 알고 우리 패를 다 읽고 이러기 때문에 방금 장관 말씀하신 대로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해도 결코 북한은 전면전으로 가지 못할 거다. 오히려 앞으로 추가 도발을 못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개념이 같습니다.